미국 국방부는 매일 오후 그날 서명한 계약을 한 건씩 공개합니다. 2026년 8월 18일 목록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화 디펜스 USA, 버지니아주 알링턴. 미 육군이 앞으로 쓸 대포의 시제품을 만들라는 계약이었습니다. 초도 금액은 1억 30만 달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포를 굴리는 군대가 자기 대포의 설계를 처음으로 밖에서 가져오기로 한 겁니다. 이 채널에서 이 사업을 두 번 다뤘습니다. 한 번은 미국이 자기 자주포 개발을 접었을 때였고, 또 한 번은 1985년 도면 이야기였죠. 두 번 다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엔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날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들어간 다음 날, 엘라베마의 빈 공장과 서울의 주식시장이 동시에 움직였거든요. 한쪽에서는 40명을 뽑겠다는 발표가 나왔고, 다른 쪽에서는 주가가 장중 9% 넘게 뛰었습니다. 시제품 몇 문짜리 계약치고는 반응이 지나치게 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계약을 다들 계약이 아니라 입장권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계약서의 안쪽을 열어보겠습니다. 내 팀이 밀려난 이유도, 판이 커지는 속도도 전부 그 안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먼저 계약서에 뭐가 적혀 있는지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사업 이름은 기동 전술포, 영어로는 모바일 택티컬 캐논입니다. 미 육군이 지금 쓰는 견인포 M777을 대체하겠다는 사업입니다. M777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대포죠. 트럭이나 헬기가 끌고 와서 내려놓으면 병사들이 다리를 펴고 자리를 잡고 쏩니다. 쏘고 나면 다시 접어서 끌고 빠져야 하고요. 포반 인원도 8명 안팎이 붙습니다. 드론이 상시로 하늘에 떠있는 지금 전장에서 이 방식은 너무 느립니다. 포탄이 날아간 궤적을 역산해서 반격이 오는데 몇 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쏜 자리를 곧바로 떠나지 못하면 다음 표적은 우리가 된다는 게 우크라이나가 남긴 교훈입니다. 미군의 무기 구매를 총괄하던 인물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봤습니다. 진짜 전시 모드로 들어간 순간부터 우리는 더 빨리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Taking every step we can to go faster with regard to Ukraine. 그래서 미 육군이 요구한 건 하나였어요. 바퀴로 달려와서 쏘고 곧바로 사라지는 대포. 한화가 내놓은 답이 K9MH입니다. K9 자주포의 포탑과 사격 통제 기술을 8륜 트럭 차체에 얹은 물건입니다. 52 구경장 155mm 주포에 포탄 40발을 싣고 다닙니다. 사거리는 최대 60km급으로 소개됐습니다. 30km에 못 미치는 M777과 비교하면 사정권이 2배로 늘어나는 셈이죠. 멈춰서 쏠칠 준비를 하고 다시 떠나는데 30초가 걸리지 않는다는 게 이 물건의 핵심입니다. 장전을 사람 대신 기계가 하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입니다. 계약 조건은 이렇습니다. 먼저 시제품 6문, 여기에 12문을 더 살 수 있는 선택권이 붙어 있습니다. 전부 행사하면 18문이고 금액 상한은 2억 6,290만 달러입니다. 기간은 4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건 양산 계약이 아니에요. 미 육군이 사겠다고 약속한 건 지금까지 18문 뿐입니다. 계약 방식도 일반 조달이 아니라 신속 시범 사업에 쓰는 특별 권한을 썼습니다. 정식 규격서를 확정하기 전에 물건부터 받아서 병사들에게 굴려보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8월 18일에 결정된 건 우승이 아니라 결승 진출입니다. 다만 그 결승에 올라간 팀이 하나뿐이었다는 게 이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 사업에 손을 든 회사들 면면을 보면 결과가 왜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영국 BAE 시스템스가 스웨덴제 아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처는 트럭 위에 자동 장전 포탑을 얹은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보내져서 전장을 겪은 몇 안 되는 물건이기도 하죠. 스위스와 영국이 후보로 검토했을 만큼 평가도 좋았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RCH-155를 냈습니다. 장갑차 복서 차체에 무인 포탑을 얹어서 달리면서도 쏠 수 있다고 홍보해온 물건입니다. 영국이 차기 자주포로 이미 선택했고 우크라이나에도 인도가 시작된 모델이죠. 이스라엘 엘빗은 미국 회사 2곳과 팀을 짰습니다. 드론과 인공지능으로 이름을 알린 안두릴, 그리고 미군 트럭을 만들어 온 오시코시가 함께 붙었어요. 미국 정치권이 좋아할 만한 조합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미국 법인은 프랑스 KNDS와 손잡고 세자르 계열을 밀었습니다. 세자르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름값을 올린 대포입니다. 정리하면 유럽 최고 방산기업 3곳에 이스라엘과 미국 연합팀까지 붙은 판이었습니다.
전부 실전 이력이 있고 전부 미 육군과 오래 거래해온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미 육군은 이 중 아무도 다음 단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시제품을 만들라는 계약서를 받은 건 한화 한 곳이었습니다. 여러 후보를 나란히 세워놓고 소개한 뒤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한 체계에 집중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심사하는 쪽 입장에서는 위험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가 실패하면 대안이 없으니까요. 유럽 언론들이 이 대목을 특히 크게 다뤘습니다. 자기들 앞마당에서 검증된 대포 세 종류를 놔두고 미국이 아시아 설계를 골랐기 때문이죠. 그러면 미 육군은 뭘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공개된 자료를 따라가 보면 이유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인도 일정이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첫 시제품이 2026년이 끝나기 전에 미 육군에 들어갑니다. 계약하고 4개월 안에 실물 대포가 도착한다는 뜻이죠. 나머지 5문은 2027년 중반까지 인도됩니다. 방산 사업에서 이 정도 일정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설계 검토에만 1년, 시제품까지 3년을 잡거든요. 미 육군은 이 6문을 병사들에게 그대로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시험장에서 계측기를 붙여놓고 재는 게 아니라 실제 부대가 굴리면서 문제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육군은 발표문에서 이 방식을 병사 중심, 실험 주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했을까요? 미 육군이 지금 굴리는 자주포 팔라딘은 1960년대 계열을 계속 고쳐 쓴 물건입니다. 장갑차 차체라서 방어는 좋지만 무겁고 느리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포병전을 지켜본 미군 수뇌부는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팔라딘으로는 그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현역 육군 장관이 자기 군대에 주력 자주포를 두고 한 말입니다. 쏘고 빠지는 싸움에서 지금 장비로는 못 따라간다는 자백에 가깝죠. 문제는 미국 방산업계에 새 대포를 빨리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설계를 새로 시작하면 최소 몇 년이 걸립니다. 반면 K9MH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포탑은 30년 넘게 개량해온 K9 계열이고 차체는 이미 굴러가는 8륜 트럭입니다.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조합해서 완성해 놓은 상태였죠. 계약하고 4개월 만에 실물을 보낼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이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2026년 4월 하나 디펜스 USA가 엘라베마주 오펠라이카에 놀고 있던 공장을 3년 임대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200만 달러가 넘고 일자리는 40개 정도로 잡혔습니다. K9MH를 미국 땅에서 조립하고 시험할 시설이었죠. 날짜를 다시 보겠습니다. 미 육군이 하나를 고른 건 8월이고 공장을 빌린 건 4월입니다. 계약을 따내고 공장을 마련한 게 아니라 공장을 먼저 마련해 놓고 계약을 따낸 겁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 사업에 돈과 임대차 계약서를 먼저 밀어 넣은 거죠. 전지환은 한화 글로벌 사업 모델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산 기술을 그 나라 안에서 쓰는 겁니다. 현지화. 그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그 나라 사람 손으로 만들게 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의회는 몇 년째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품을 해외 생산 라인에 기대지 말고 미국 안에서 만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해군 함정을 외국에서 사오는 방안까지 의회가 막아섰을 정도입니다. 외국 회사가 미국 군납에 들어갈 때 가장 크게 걸리는 문턱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화는 그 문턱을 계약 전에 넘어놨습니다. 심사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계산이 간단해지죠. 다른 후보들은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계획서를 냈고 한화는 임대 계약서와 채용 계획을 냈으니까요. 서류의 무게가 달랐던 겁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미국에서 이미 다른 일을 벌여놓은 상태였습니다. 2024년 말에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고 미 해군 함정정비 시장에도 발을 들였습니다. 한 사업만 노리고 들어온 손님이 아니라는 신호를 미리 만들어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실적입니다. K9 계열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 2,500문 넘게 배치됐습니다. 운용하는 나라만 10곳 안팎입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인도, 피르키예. 영하 30도의 북유럽 설원과 사마귀 같은 대포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호주와 이집트, 폴란드와 루마니아에는 생산이나 정비 거점까지 깔려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공장을 세워서 그 나라 손으로 만들게 하는 방식이죠. 이걸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해봤다는 게 이 회사의 이력서였습니다. 미국에서 하겠다는 약속이 빈말로 들리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이력서가 유독 크게 보인 이유는 비교 대상이 미국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미 육군은 지난 24년 동안 새 자주포를 만들려다 3번 실패했습니다. 2002년에는 크루세이더를 취소했어요.
성능은 좋았지만 비용과 무게가 감당이 안 됐거든요. 2000년대 후반에는 미래 전투체계 안에 있던 무인 자주포 사업이 통째로 접혔습니다. 그리고 2024년 ERCA가 멈춰섰습니다. ERCA는 포신을 58 구경장까지 늘려서 사거리 40마일을 찍어낸 물건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성공이었죠. 문제는 그 긴 포신을 실제 장비로 완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그 획득 책임자가 이번엔 직접 결론을 밝혔습니다. 지난 가을에 시제품 단계를 마쳤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곧바로 양산으로 갈 만큼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시제품 20문을 만들어 놓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20억 달러가 들어간 사업이 접혔습니다. 기록은 세웠는데 부대의 줄물건은 끝내 나오지 않은 겁니다. 3번을 넘어지는 동안 미 육군의 견인포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3번 넘어진 쪽과 10개 나라에 2,500문을 깔아놓은 쪽, 심사표의 적을 항목이 애초에 달랐던 셈입니다. 발표 다음 날인 8월 19일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주식시장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장중 9.5% 넘게 올라 125만 원대를 찍었습니다. 그날 국내 증시 전반이 밀리는 장이었는데 이 종목만 올랐습니다. 한 증권사는 적정 주가를 246만 원으로 15% 올려잡았습니다. 시제품 18문짜리 계약 하나에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 육군 납품 실적은 다른 나라 수출계까지 함께 여는 도장이거든요. 미군이 쓴다는 문장 하나가 제3국 협상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는 이미 여러 번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엘라베마에서도 발표가 나왔습니다. 주 정부 상무장관은 이번 계약을 두고 장기 협력 관계를 쌓는 또 하나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오펠라이카 시장은 자기 도시가 국가 방위 임무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만든 대포를 미국 소도시가 반긴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다음 단계에서 그대로 힘이 됩니다. 군납 사업의 마지막 관문은 결국 예산을 진 의회이고 의회를 움직이는 건 지역 일자리니까요. 외국 회사라는 약점을 엘라베마의 일자리 40개로 바꿔놓은 셈입니다. 이제 이 사업의 진짜 크기를 보겠습니다. 미 육군이 기동 전술포를 확보하려는 수량은 최대 498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계약된 18문의 27배가 넘는 물량입니다. 보병 여단과 스트라이커 여단의 견인포를 바꿔 끼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2027 회계연도 4분기에 최종 선정을 하고 2028 회계연도 중에 양산 계약으로 넘어간다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남짓 미 육군 부대가 K9MH를 굴려보는 기간이 승부처입니다. 평가 항목도 공개돼 있어요. 성능, 신뢰성, 그리고 지원성입니다. 잘 쏘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고장이 얼마나 나는지, 부품이 제때 오는지를 본다는 뜻이죠. 2년 전 ERCA가 무너진 지점이 정확히 여기였습니다. 우리는 장비 한 대를 납품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안에 제조 기업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계약을 따낸 회사가 굳이 이런 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계약에는 양산을 보장하는 문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 결과가 나쁘면 미 육군은 다시 경쟁을 붙일 수 있습니다. 떨어진 내 팀도 그걸 알고 있고요. 넘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미 국방부 감사관실은 육군의 155mm 포탄 증산이 목표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목표는 월 10만 발이었는데 올해 3월 기준 실제 생산량은 월 3만 6천 발이었습니다. 4억 달러 넘게 들여진 텍사스의 새 공장은 2년이 지나도록 규격에 맞는 포탄을 한 발도 내놓지 못했고요. 대포를 아무리 좋은 걸 들여도 쏠 포탄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죠. 반대로 보면 이 대목이 한화에게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대포만 만드는 게 아니라 포탄도 만드는 회사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직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방사는 미 육군 사업의 문을 처음 열었습니다. 그런데 열린 건 문이고 방 안에서 하는 시험은 이제 시작입니다. 1985년에 우리는 미국이 준 자주포 2면을 놓고 배웠습니다. 포신 하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남이 그린 선을 따라 그리던 시절이었죠. 그 2면으로 시작한 회사가 만든 대포를 2026년에 미국이 시험해보겠다고 가져갑니다. 41년 사이에 자리가 바뀐 겁니다. 물론 아직 18문입니다. 축포를 쏘기엔 이른 숫자죠.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군대가 자기 병사들에게 우리 대포를 쥐어주고 1년을 굴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1년의 결과가 498문의 주인을 정합니다. 결승 진출은 끝났고 이제 시험이 남았습니다.
시선 도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